네, 저희와 오늘의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내일 일정의 족보를 함께 만드실 분을 모셨습니다. 내일 이야기 나눌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테마 위주로 움직이던 시장이 한 2시 반 정도였나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신고가와 함께 SK 하이닉스 동반 신고가를 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수급이 삼성전자를 쏠리면서 조금 소폭 상승 분을 네. 반납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급등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평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가 네. 유입됐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극명하게 주가가 엇갈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지 한 1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뭐 1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도 아침에는 한 2% 개장 초기만 하더라도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한 2시 반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반전되더니만 장중에는 한 그 2%가 넘는 상승도 보여줬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거의 보합권까지도 밀리기도 했었고요. 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 악재가 좀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전망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 같은 거를 좀 본다라면 계속 좀 상향되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 사업 부분만 하더라도 한 9조 원대, 원래 8조 후반대였는데 9조 원대까지도 좀 예상이 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조 원 정도를 안착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조금은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HBM이 대세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레거시 반도체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평가가 조금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웨이퍼가 네. HBM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통 반도체의 생산이 줄어든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D램 가격이 한 10에서 한 15% 상승을 했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도 지금 상승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건 맞습니다. 엔비디아 아직 테스트 통과부터 해서 아쉬운 건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해도 혹은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HBM이 대세인 건 맞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는 만큼 현재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와 함께 HBM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HBM 대장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사실 실제 대장주는 한미 반도체죠. 한미 반도체. 네. 근데 네. 사실은 한미 반도체를 지금 근데 대장주는 대장주인데 현재 살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또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주가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3배 가까운 또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HBM 관련해서 후발주자를 좀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기술적인 자리를 본다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룸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꼭 그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좀 종목을 좀 분산시켜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생각하는 HBM 대장주는 역시 한미 반도체이겠지만 이제 너무 지금 고점에 있기 네. 때문에 후발주자로 PSK홀딩스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다양한 종목에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또 어차피 HBM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SK 하이닉스 혼자 엔비디아의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 혼자 공급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와야지 가격적 메리트도 네.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HBM 말고도 삼성전자가 또 국민 주식인 이유가 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그걸 간과하면서 HBM만 집중을 하면서 최근 주가가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 HBM을 제외한 삼성전자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은 지금 뭐 매출이 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5세대 반도체 HBM을 좀 6월에 양산한다라고 하는데 네. 양산해도 뭐 공급할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MD랑 손을 잡겠다 하면서 이제 자체 반도체 설계를 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협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뭐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TSMC가 파운드를 꽉 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TSMC가 지금 빠르게 공장 5개를 증설을 하겠다. 워낙에 생산량이 많다.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상당 부분 또 엔비디아 향 물량이거나 또 애플향 물량이 가장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이제 파운드리 쪽 맡길 때는 아마 TSMC 쪽보다는 그때 삼성전자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저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말 개발이 성공했다라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자체 반도체가 GPU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이것을 어느 쪽에 맡길 것이냐.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것을 가져온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7월 달 출시 예정이긴 한데요. 폴더블 폰 시장입니다. 어쨌든 애플도 폴더블 폰 시장에 2026년 정도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먼저 좀 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꼭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애플도 이제 이 시스템을 적용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스마트폰이 됐든 가전이 됐든 이것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교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장은 크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만약 2분기나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삼성전자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삼성전자 그 폴더블 폰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7월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쪽도 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전 충분히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6월 달 네. 주요 이벤트 2개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WDC,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춰서 6월 12일인가 13일에 또 삼성전자도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 어떻게 이 두 개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고 또 삼성전자는 그때 또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코멘트가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추가로 하나 본다라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입니다. 항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분기 끝나기 직전에 한 2, 3주 전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 매 분기. 그러면은 6월 중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될 것이고 그럼 그것이 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신다라면 전 6월 달에도 충분히 그 이벤트에 맞춰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을 하신다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전자의 개발자 회의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까지 같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뭐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개별 테마 위주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전도 있고 화장품도 그쵸. 있고 혹시 그중에 대표님이 좀 유의 깊게 보시는 섹터 있으실까요? 저는 계속해서 에너지라든지 좀 중국 소비주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어찌됐든 이제 FTA이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테마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중국 소비주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은 테마라기보다 이제 한 섹터로 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테마로만 간다라면 잠깐 상승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또 이것이 1분기 실적 발표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왔다라면 2분기, 3분기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의외로 여름 시장을 좀 강하게,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 여름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쪽이 저는 PBR, 여전히 PBR 이슈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섹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 소비주는 실적으로 잘 찍히고 있기에 뭐 네.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전 말씀드린 건데 그 한일중 정상회담 FTA 네. 2단계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또 문화 관광 분야의 개방을 확대한다는 추진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엔터 관련주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오늘 상당히 좋은 시세 분출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급망 재편성이 좀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국가, 대만, 일본은 원래 미국과 더 친화력이 있었던 국가였고요. 우리나라는 그 중립적인 지대에 좀 있었다가 이제 미국 쪽에 조금 더 친화력 있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고립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었고, 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년 5개월 만에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지난주에 그 세이스미라는 그룹의 공연 또 허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맞죠, 또 맞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수미 씨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공연을 또 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게 몇 년 만에 공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좀 약간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 이제 FTA 2단계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문화, 관광, 뭐 법률인데, 솔직히 관광은 아무래도 좀 이제 무비자,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 달인가요? 뭐 3개월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지역이 좀 우리 뭐 시내, 그러니까 그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의 어떤 기대감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문화 쪽이라면 결국엔 한류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거의 뭐 개방이 강제적으로 이제 한한령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타격을 좀 입었었는데, 전 충분히 중국의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개방이 좀 이루어진다라면 뭐 게임즈 같은 경우 충분히 판호 조금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주요 아티스트들 중국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일본 다음으로 앨범 매출이 제일 높은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산할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매출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뭐 SM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J ENM 같은 경우 눈물의 여왕 성공리에 마감을 했고, 또 선지업 OT인가요? 네, 성업티. 저 아직 못 봤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게임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옛날 게임이 판호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전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게임을 판호 받아봤자 네. 중국에서 인기가 끌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막 주요 기업들이 신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판호는 발급받지 못했지만 그 전보다 좀 빠르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같은 기업들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에서 뭐 엔터나 화장품뿐 아니라 이제 게임 관련주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SM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장 끝나고 이제 하이브가 SM 지분을 현재 12% 보유 중인데 그중 일부를 블록딜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일장 열리면 SM 주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혹시 내일장 열리면 여파가 클까요? 약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SM의 주가가 지금 95,000원에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 네. 하이브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격이 95,000원에서 한 91,000원 요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단이 지금 가격대고 좀 하단은 지금보다 좀 낮은 가격대니까 약간의 이제 오버행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미 SM 같은 경우 주가가 바닥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금 논란이라기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었던 게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대규모 블록딜을 하면서 네.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그거랑 좀 다르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반등 국면에 있는 상황이었고 또 지금 당장 내일 블록딜로 물량을 넘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본다라면 저는 뭐 주가 자체가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뭐 저점을 깨면서 내려갈 만한 악재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차피 하이브 물량은 언젠가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영권이 그죠. 없으니까요. 예, 네. 카카오하고의 작년에 이제 싸움이 붙다가 이제 실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고 네. 이미 약간 평가 손실을 반영해 놓은 상황에서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매각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SM의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지금 주요 소속사 중에서 SM이 거의 이제 불확실성이 없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하고의 합병도 잘 마무리되었고 뭐 또 소속사 아티스트들하고 어떤 갈등 이런 것도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SM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가 SM에 대한 블록딜 물량은 어차피 나올 것이 나왔다. 그리고 SM이 알테오진 같이 주가가 높은 수준을 네.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파가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가져오신 시크릿 섹터를 만나봐야 될 텐데요. 에너지 네. 가져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태양광, 원전, SOFC 수소하면서 이 전력 설비 같은 이런 모멘텀들이 역시 키워드가 전력난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이 에너지 안에서도 섹터가 나뉘는데 어느 쪽을 좋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은 에너지 쪽은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닌가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변화가 되고 또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이 엄청나게 좀 필요하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인프라가 잘 깔려도 네.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냐가 이제 요즘 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저커버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했을 때 GPU는 이제 부족하지 않다.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잘 되고 있다. 중요한 건 전기다. 표현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부족한 전기를 원전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왔었죠. 그래서 이 부족한 전기를 어떻게 충당하냐인데 처음에는 약간 원전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원전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 장점이지만 아직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솔직히 원전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 당장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세운다 그러면 세울 수 있을까요?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현재 필요한 전기와 앞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간차가 좀 존재한다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신재생 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뭐 그럼 잘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앞으로 이 필요한 걸 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져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밖에 없어요. 풍력 단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준비 중인 것이고 실제 바로 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가려면 또 ESS라든지 뭐 SFC 시장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쪽이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것을 다 공급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럼 원전도 당장은 쉽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도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 대안이 나온 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발전은 그래도 좀 빨리 지을 수가 있고 또 대규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디가 좀 먼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보면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원전 오늘도 상당히 강한 상승 나왔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끝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전에는 풍력이면 풍력, 태양광이면 태양광, 원전이면 원전 하나의 섹터만 움직였다면 지금 에너지로 묶이면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힘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중장기적으로 묶어서 네. 흐름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은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금양 그린파워를 조금 최근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태양광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관계, 그러니까 관세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고 이게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부분들. 네. 그러면 이제 금양 그린파워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발전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발전 설비를 했었던 여력이 있어서 여러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가 SOFC거든요. 네. 수소 관련된 부분들인데 금양 금양 에코파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면 최근에 미코라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오는 게 미코 파워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양 그린파워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면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지만 네.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저는 2만 원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최근에 좀 지지선 15,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약간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양 그린파워 제시해 주셨는데 태양광의 SOFC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